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이 북한 문제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저도 정말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정보 다 뒤져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 또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언제 도발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예상해 보면서 바쁘게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봤더니 북한이 6.25 70주년 당일날에 맞추어서 대남 군사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6.25 70주년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북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딱 70년이 지난 이 6월 25일 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계속 여러분들께 새로운 정보, 또 저희들만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북한이 경고한 4대 군사행동 지침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이 4대 군사행동이 뭐냐? 자,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난 17일 예고한 4대 군사행동 계획이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최전방 전선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대 군사행동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여겨지는 대남비라 살포를 계획대로 밀어붙이면서 비무장지대 민경 초소 재진출, 해안포 포문 개방 등 위협 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 화력구분대 배치, 그리고 비무장지대 민경초소 GP죠 재진출, 최전방지역 1호 전투 근무체계 격상, 그리고 대남전단 살포 보장 등 4가지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21일 DMZ 일대에 설치된 잠복초소에 소수 병력을 투입해 수풀 제거와 진입로 보수 등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작업을 했으며 서해 해안포 포문도 개방했다 라고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이 지금 4대 군사행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4대 군사행동이 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건 뭔지, 앞으로 남은 건 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 화력구분대를 배치하겠다라고 선언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보병 부대들이 그 개성공단에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우리 감시장비에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그 보병 부대들은 아마도 우리가 전기를 끊었기 때문에 개성공단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해서 움직이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전기를 끊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병력을 배치하고 화력을 배치하려고 하면은 통신 또 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다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의 통신 부대 또는 이제 공병 부대 이런 부대들이 와서 이제 사전 준비 작업하는 거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군사행동 하나가 있고요. 지금 저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비무장지대 민경초소, 그러니까 이제 10개를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없앴지 않습니까? 우리도 10개, 북한도 10개 이렇게 폭파시키거나 없앴는데 여기에 다시 병력을 집어넣겠다라고 했죠. 이게 지금 병력들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는 거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고착화하는 거겠죠. 다시 이제 막사를 짓고 하는 이 작업을 하겠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이거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모 쓰고 또 이 소총에다가 대검 착금하고 전투근무체계 격상해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대포건2 상황입니다. 최전방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면 대남전단 살포하겠다, 보장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조선중앙TV 이런 거 보면 민간인들 사실은 동원된 사람들이 살도 막 피독피독 쪄 있던데,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지금 배급도 못 받고 있는데 그렇게 살찐 사람들이 일반인 아니겠죠. 완전히 고위 당국자들 불러다 놓고 일반인인 척 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대남전단 날려보내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막 이러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내겠다 이건데, 그걸 4가지 군사행동의 카테고리에 대남전단 살포를 넣었어요. 근데 살포 보장이라고 했어요. 왜? 민간인이 쏠 거니까 전단을. 우리도 민간인이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용어가 굉장히 애매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제 군 또 경은 지금 파주나 연천이나 이런데 검문 검색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왜냐?
이제 대북전단 살포하는 분들이 차량에다 싣고 가서 이렇게 날릴까봐 지금 뭐 정말 요소요소에 사거리마다 횡단보도마다 경찰이 서서 지금 검문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문 검색을 하는 그 근원이 바로 여기 대남전단 살포 보장의 4가지 군사행동 계획 이겁니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이 우리 중동부 전선에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집중적으로 정찰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22일경부터죠. 22일경부터 이 RC-12X 가드레일 이 정찰기가 지금 강원도 지역에 가서 이렇게 정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가드레일은 이 경기도 지역에서 정찰 활동을 했는데 강원도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이 강원도 지역의 북부 지역에 뭔가 북한군이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슨 통신을 주고받는지를 감청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원도 지역의 북쪽, 즉 금강산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거 지금 감청하겠다. 금강산 지역의 4대 군사행동에 금강산 개성공단에다가 연대급 화력 부대를 집어넣겠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들어오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거 지금 듣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다음 단계의 도발인 ICBM, SLBM 관련해서 심포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 들으려고 가겠지만은 이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심포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아주 광역으로 하는 그런 정찰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금강산 지역에 이 지역에 뭐 하는지 또 철원 지역에서 뭐 하는지 이거 지금 감시하러 이렇게 중동부 전선에 집중적으로 안 가던 코스를 주한미군의 501 정보회단의 정보를 제공하는 가드레일 정찰기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이런 걸 보도했고 사진도 공개를 했고 조선중앙TV에서 전단지 찍어내고 있는 모습 다 보여줬는데 그 전단지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눈에 익은 분 이렇게 얼굴 나와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 전단지 기대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거 보면 그거 보고 와 북한을 막 동경하고 우리 사회가 세상에 이랬던 거야. 우리는 너무나 막 억압되고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거 보고 야 북한 참 이렇게도 하구나 라고 오히려 저는 참 이 북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꿈을 깨는 그런 소재가 될 텐데 이 전단지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흥미롭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어마어마하게 지금 찍어내고 있어요. 돈도 없는 북한이. 중앙의 각급 출판 인쇄 기관들에서는 각 계층 인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담긴 1200만 장의 각종 삐라를 인쇄했다. 22일 현재 3000여 개의 각이한 풍선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삐라 살포 기재 수단들이 준비되어 있다. 응징보복의 시간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대적 삐라 살포 투쟁 계획은 막을 수 없는 전 인민적, 전 사회적 분노의 표출이다. 남조선은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 삐라와 오물을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며 기분 더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제대로 당해보아야 버릇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삐라 거기다가 또 우리는 USB도 넣고 쌀도 넣고 달러도 넣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오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며 기분 더러운 일인가. 기분 더럽고 골치 아픈 거는 맞겠죠. 자기네들 이제 그게 알려지면 정권이 흔들리니까 기분 더럽고 골치 아픈 건 맞는데 과연 북한이 보내는 삐라 때문에 우리 정권이 흔들릴지 우리 대한민국의 민심이 흔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기분 더러운 거는 누가 기분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1200만 장의 삐라 전단지를 날려보낸 것을 북한은 군사행동이라고 했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서 군사행동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정말 이 여당 국방위원들하고 저는 이걸 보고 약속 대련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당 국방위원이 정경두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을 일부러 질문을 해주고 정경두 장관은 그렇게 답해주고 이렇게 약속 대련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 이러하기 때문에 전단지 보내는 것은 이것은 북한이 봤을 때는 군사행동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못 날리게 막아야 된다. 이 말을 기승전 이렇게 딱
결론을 맺도록 지금 약속 대련을 여당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흥분 안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 4대 군사 행동에 대남 전단 살포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도 우리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군사 행동으로 인식하지 않겠느냐라고 묻자 정경두 장관은 네 라고 대답했다. 황 의원은 또 어느 부분이 해소되면 남북 경색 국면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정 장관은 미국 측의 대북 정책 전환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 라고 밝혔다. 미국 책임이다 이거예요. 김민기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도 있는데 표현의 영역은 대북 전단이 북한에 날아가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라며 북한이 대북 전단이 날아가면 군사 영역일 뿐 아니라 국방부의 심리전 영역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군사 영역에서 일반인이 대북 전단 살포라는 군사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정보 자산을 충분히 추가 운용하면서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워치콘 상향 조정 계획은 없다 라고 강조했다 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거 정말 진짜 약속대련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북한 대남 군사 4대 군사 행동이라고 했으니까 전단지 이거 우리가 난리 보낸 것도 북한 군사 행동이라고 느끼고 있겠죠? 라고 물으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해요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민간인이 표현의 자유 하니까 그런 전단지 찍는 거는 표현의 자유니까 찍는 거는 자유야. 그렇지만은 그때부터 날려보내면 이때부터는 군사행동이야. 이건 이제 막아야 돼. 또는 구속해야 돼. 이제 이 내용이에요. 자,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이 4대 군사행동이라고 전단지를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 장관도 4대 군사행동에 맞춰서 우리도 군사행동이다. 그래서 못하게 막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군사행동이라고 칩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장관이 직접 군사행동이다라고 했으니까 군사행동이라고 칩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건 북한은 군사행동을 언제 할 거냐? 무슨 일이 생길 거냐? 이거 한번 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대남 전단 살포, 즉 군사행동은 언제 할 거냐? D-Day는 언제냐? 바로 6월 25일 70주년 바로 그날입니다. 제가 이 바람의 풍향을 이렇게 미리 예측하는 그 사이트를 누군가로부터 제공받고 이렇게 봤더니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6월 25일 그러니까 2020년 6월 25일 오후 2시 상황의 바람을 예상하는 예상도예요. 그런데 이 기구에서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맞답니다. 자, 북쪽에서 쫙 바람이 내려와서 한반도를 확 휘감아가면서 동쪽으로 나가요. 북풍이 붑니다. 북풍이 불면서 쭉 내려와서 한반도를 한번 쫙 감아버려요. 자, 이 바람의 방향대로 보면 황해도 해주 또는 백령도 앞에서 이 서해안에서 NLL 바로 북쪽에서 전단지를 날리면 풍선이 붕 떠서 서울 쪽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수도권 충청남도 이북 수도권 지역에 대량으로 전단지가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백령도 북쪽, 연평도 북쪽에서 전단지를 날리면 바람이 기가 막히게도 6월 25일 오후가량에는 바람이 전부 다 우리 수도권으로 날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의 상황이 27일까지 이어져요. 6월 27일까지 3일간 서울을 점령했던 바로 서울 코앞에까지 달려왔던 바로 70년 전의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7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강토를 짓밟고 수십만의 생명을 앗아갔던 그 침략 행위가 이번에 6월 25일 70년 후에 다시 군사행동 하겠다 이겁니다. 이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군사행동 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탈북단체들이 박상학 대표 있는 자유북한연합 여기에서 북쪽으로 전단지를 6월 25일경에 날려보내겠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북풍이 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보내는 것은 북쪽으로 가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이후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보내야지. 딱 이때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북풍이 불어요. 여름에는 원래 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희한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6월 25일 날
다시 한번 우리는 북한의 군사 행동을 당하게 됐습니다. 70년 만에. 여러분,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6.25 70주년에 참아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전단은 시작일 뿐이죠. 그 전단을 가지고 하는 군사 행동은 시작입니다. 휴전선 전 지역에서 도발을 준비 중이죠. 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비무장지대 내 민경초소와 잠복초소 그리고 잠복호에 병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으며 초소 보수 작업도 진행 중이다. 자, 군사행동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4대 군사행동을. 그리고 북한이 ICBM, SLBM 도발 준비, 이것도 착착 준비 중이죠. 여기가 평양 북쪽의 미림 비행장인데 이거 지금 비행장으로 안 써요. 이제는 보십시오. 비행장 한 켠에다가 원래 이 남쪽 이 도로가, 여기 있는 이 도로가 활주로였어요. 활주로 다 무너뜨려 버리고 뭐 이상한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좀 큰 뭔가가 보이죠? 이게 바로 경납동입니다. 여기 ICBM이 들어가는 경납동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활주로를 없애버리고, 아니 공항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데 이걸 없애버리고 공항 활주로를 그냥 좁게 만들어버리고 여기다가 지금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ICBM 넣은 겁니다. 그래서 ICBM, 동쪽의 심포에서는 SLBM, 이 도발 준비도 착착하고 있죠. 그런데 ICBM, SLBM 이거 쏘면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뭐 우리에게 전단지 날리고 하는 거 가지고 미국이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뭐 그거 가지고는 안 하겠지만 국방부 장관이 군사행동이라고 했으니까 군사행동 아닙니까? 자,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준비 중이며 ICBM과 SLBM 등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열병식 때 바로 올해 2020년 10월 10일입니다. 그날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에요. 꺾어지는 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센 거를 보여주겠죠. 그게 이제 ICBM, SLBM이다. 그럼 뭐 보여주는 건 괜찮아요. 안 쏘면 되는데 아마도 안 쏘고는 안 되겠죠. 그러면 미국이 참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이 위협하면 보상하고 또 위협하면 또 보상하고 아 뜨거라 해서 보상하고 이런 악순환을 우리는 계속 해왔어요. 얘들은 위협하면 뭔가가 나와 라는 이런 학습 효과가 있어요. 야, 있잖아 아들아, 일 잘 안 풀린다 싶으면 미사일 쏘라우. 쟤들은 그거 한 방이면 벌벌 떤다 라고 가정교육 해준 겁니다. 네, 알겠어요. 하하. 자, 분명히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북한의 전단 그거 군사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러면은 군사행동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방부는, 우리 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 보복해야죠. 응징 보복해야죠. 6월 25일 70년 만에 다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강토를 짓밟는 군사행동을 한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상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군 반드시 응징 보복해서 70년 전의 그 비참한 기억을 우리 국민들에게 또다시 안겨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방부 화이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